사람의 손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직접 건물을 설계하는 시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건축계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숨막히는 광경이죠? 수만 마리의 찌르레개떼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걸 머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들을 지휘하는 리더도 미리 짜인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셋대랑 최첨단 기술의 집약차인 고층 빌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설계 원리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연에서 그 설계 원리를 직접 빌려와서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창발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자연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열쇠가 바로 이 4단계의 과정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자, 첫 번째, 개별 입자들은요, 정말 단순한 몇 가지 규칙만 따라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두 번째, 이 입자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도 세 번째 단계에서 아무도 예상하거나 설계하지 않았는데 어떤 질서 있는 패턴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패턴들이 모여서 완전히 새롭고 훨씬 더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함에서 지적인 복잡함이 태어나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왼쪽에 보이는 게 이론적인 다이어그램이고 오른쪽이 실제 물고기 떼의 움직임이에요. 딱 들어맞죠?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냥 옆 친구랑 너무 붙지 말자, 저기 포식자가 나타나면 피하자 같은 아주 단순한 규칙만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전체는 어때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이 현상을 바로 창발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없고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나 설계도도 없는데 알아서 고차원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연은 수십억 년 동안이나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해 왔던 겁니다. 자, 자연의 방식이 이렇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건축 설계 방식은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된 걸까요? 기존 방식의 한계는 뭐였을까요? 기존의 설계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첫째는 디자이너 개인의 직관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디자이너 개인의 감이나 경험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끝도 없이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수작업을 반복해야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여도 최종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 낭비가 엄청났겠죠. 자,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건축입니다. 이제 컴퓨터의 막강한 연산 능력을 빌려서 건물을 설계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 기반의 새로운 작업 방식입니다. 아까 봤던 혼란스러운 과정과는 완전히 다르죠? 분자 단위에서부터 물질의 특성을 분석해서 물리적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실제 건축물에 적용하는 거죠. 모든 과정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런 혁신 뒤에는 정말 강력한 신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료가 어떻게 움직일지 원자 단위까지 정밀하게 예측하는 입자 기반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또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양자 컴퓨팅 같은 기술도 있죠. 여기에 건물 안의 공기 흐름이나 열은 어떤지 이런 환경까지 미리 최적화하는 아주 정교한 분석 방법론까지 더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건축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뼈 구조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형태를 빚어내는 듯한 그런 유기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디자인은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처럼 주변 자연환경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요. 동시에 에너지 효율까지 극대화합니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탄생하는 거죠. 이런 건축물들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싱가포르의 파크로열 호텔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자연과 인공적인 구조물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이 모습. 이게 바로 알고리즘 설계가 꿈꾸는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기술적인 변화는요, 단순히 건물을 더 잘 짓는 방법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창의성이에요. 알고리즘은요,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형태들을 막 제안해요.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미학이 탄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계의 해체입니다. 건축가가 생물학자처럼, 컴퓨터 과학자가 도시 설계자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학문 간의 벽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물을 자연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숲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인간, 기술, 그리고 자연의 공존.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건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미래의 도시는 아마 이런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딱딱하고 네모 반듯한 직선 대신 부드러운 곡선이 넘실대고요.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가 아니라 푸른 식물과 함께 숨쉬는 그런 도시. 모든 건물이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를 최적화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도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코드가 우리의 집과 도시를 설계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우리 모두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